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비중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용한 전파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소모임 예약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방역당국이 모임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나주와 목포를 잇는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이 조만간 착공될 전망입니다. 늦어도 2025년에는 개통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토기부터 조선 백자에 이르는 우리나라 도자 문화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설 전시실이 국립광주박물관에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도 파티 업체나 호텔에는 연말 모임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파티룸 업체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12월 중순 이후로 예약 일정이 가득 찼습니다. 또 다른 곳의 SNS에도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예약이 마감됐다는 공지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호텔도 사람들이 몰리는 건 비슷합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여수의 한 호텔은 손님들의 예약이 거의 찼습니다. 31일 목요일은 정규실 마감이고 지금 거의 한두 객실만 남아있는 상황이라 원하시면 조금 빠르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모임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파티룸이나 호텔 등에서 지인끼리 연말 모임을 갖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 가기보다는 소수의 인원이 모이면 더 안전할 거라는 생각에서 파티룸이나 호텔을 찾는 겁니다. 만나야 된다는 약속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좀 프라이빗한 데로 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없고 저희만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공간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확산 추세를 보면 가족과 지인 모임, 직장 등 소모임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10명 중 4명은 선행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60%가 가족이나 동료, 지인에 의한 전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인 줄 모르고 함께 생활을 하다 전염된 사례가 많다는 건데 방역당국도 소모임을 제한하기는 어렵다 보니 시민들에게 자제해 줄 것만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티룸에 대한 방역 수칙이 별도로 아직은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좀 자제하는 상황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부 수칙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중대본하고 함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모이는 건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이 코로나19 확산세를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로부터 연쇄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의 85%가 이런 경우인데요. 방역당국은 조용한 전파가 지역사회에 이미 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의 한 한방병원입니다. 지난 15일 직원이 병원을 찾은 광주 810번째 확진자와 접촉하고 광주 829번째 확진자가 된 후 직원과 환자 101명에 대한 검사 결과 입원 환자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810번째 확진자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산은 교회 신도와 병원 환자 등 8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광주에선 최근 감염 경로를 모르는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지난 이틀 동안 확진자 13명 중 11명이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거나 이들의 접촉자였습니다. 중환 환자들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병실 간 이동도 좀 자유로웠던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역학조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CCTV가 없었습니다. 또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광주 832번째 확진자가 농협 직원으로 알려지면서 재난 문자를 통한 방문자 전수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광주 교도소를 중심으로 한 지난 한 달여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은 광주 24건, 전남은 같은 기간 33건에 이릅니다. 이들 확진자를 통한 연쇄 감염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 클 걸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의 증가는 조용한 전파가 지역사회에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며 대규모 확산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요즘 날이 정말 춥죠. 오늘도 춥긴 합니다만 어제보다는 기온이 올라서 낮 동안은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1.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내일부터는 또다시 한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날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광주와 전남 곳곳에 산발적인 눈비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오늘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해지겠는데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속 8에서 12m 안팎의 바람이 불겠고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내륙에서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한편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이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이 큰 불로 번지기 쉬우니까요. 화재 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나주 고막원과 목포를 잇는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무안국제공항 경유도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개통 시기는 국토부와 전라남도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나주 고막원부터 목포까지 최고 시속 230km로 달리게 될 호남고속철 2단계. 초기 공사 사업비 4,240억 원이 국비로 모두 확보됐습니다. 나주 고막원부터 무안국제공항, 임성, 목포역까지 51.2km인 이 구간이 개통되면 서울에서 목포는 2시간대로 가까워집니다. 무안국제공항 전면주차장 지하 30m에는 역사가 신설되고 승강기를 이용해 공항을 오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목포 보성간 남해안철도 개통 시기에 맞춰 임성 목포를 거치지 않고도 무안국제공항까지 가는 연결선을 신설해 부산 경남권에서도 무안공항까지 2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KTX가 무안공항을 경유를 하게 되면은 인천공항하고도 이렇게 안개와 관련됐을 때 대체 공항으로서의 충분한 역할과 현재 2단계 구간은 7개 공구로 나눠 모두 시공회사가 선정된 상태로 본공사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2조 2,861억 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의 연차별 예산이 확보된다면 오는 2023년 개통할 수 있다는 입장.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예산과 연도별 공사량 등을 토대로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25년쯤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 개통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이 자신의 비위 의혹 자료를 배포한 시민들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백순선 의원이 배우자 회사에 1년여 동안 수천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비위를 저질러 놓고도 공무원 노조 관계자 등을 고소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 의원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지만 그 밖의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고소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들이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6시쯤 광주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챙기려고 한 혐의로 23살 A씨를 입건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도 지난 14일 오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송금한 혐의로 43살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건당 20만 원가량의 수고비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대마를 판매한 2명이 구속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월부터 인천시 계양구의 주거지에서 몰래 재배한 대마를 12회에 걸쳐 판매해 750만 원을 챙긴 32살 A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대마 19주와 건조 대마잎 410g 등을 압수했습니다.
코리아몬스터 류현진 선수의 새 전담 트레이너로 장세용 코치가 영입됐습니다. 장세용 코치는 23년 동안 기아 타이거즈에서 활동한 베테랑 트레이너인데요. 타이거즈맨으로 활약했던 23년과 새로운 도전에 대해 직접 들어봤습니다. 호랑이에 이어 이번엔 몬스터입니다. 류현진 선수의 새 트레이너 장세홍 코치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류현진 선수가 국내에서 훈련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번 이미 교감이 좀 있었죠? 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요즘 트레이닝 하고 계세요? 부상 병력이라든가 에이징 커브 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기능적으로 다소 부족한 부분들,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 또 체크가 됐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사실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현재 프로그램대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직접 코치님을 섭외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평소 친분이 있으셨는지 왜 섭외했다고 하던가요? 사실은 저랑 일면식 정도는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훈련을 같이 해봤다던가 다른 외부에서 이렇게 사적인 만남을 했다던가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제안을 받고 저도 가장 먼저 한 질문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류현진 선수가 이제 새로운 트레이닝 코치를 찾을 때 여러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체크도 하고 점검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운이 좋게끔 제가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던 타이거즈 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97년도부터 이 혜태 타이거즈에 네. 들어가서 활동을 하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 트레이너의 길로 가게 되신 거예요? 체육계열의 학과를 졸업했고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좀 좋아했기 때문에 우연찮은 기회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쉬웠던 순간도 있으신가요? 그 타이거즈 팀에서 활동하시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부상 때문에 오랫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던가 더 나아가서는 선수 생명이 단축된 선수들, 그런 선수들한테는 상당히 좀 아쉬움도 많이 남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트레이너로서 조금 재능이나 능력이 좀 더 뛰어났다면 그런 선수들한테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부상을 많이 막아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이렇게 그러면 부상을 입은 선수들한테는 어떤 트레이너로서 하시는 말씀 같은 것도 있으세요? 일단 무엇보다도 선수들의 어떤 부상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무조건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좀 사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좀 제시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그냥 거짓말 같은 긍정적인 요소들을 얘기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건 많이 좀 틀렸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활동하신 사진들 몇 장을 봤는데 보니까 부상당한 선수들을 직접 부축하거나 네네. 또 들쳐 없는 사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네. 원래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코치를 하실 때 선수들과 몸으로 좀 부대끼는 그런 편이신가요? 지금 트레이닝 시스템으로 보면 사실 그런 사진들은 사실 좋은 사진들은 아닙니다. 트레이너가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부상당한 선수를 들쳐오고 나온다. 근데 과거에는 사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 트레이너가 그라운드에 직접 나가고 현장에서 좀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선수들이 걱정돼서 좀 가장 먼저 나가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앰뷸런스 시스템이라든가 응급체계 시스템이 아주 미비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선수들이 간혹 가다가 그라운드에서 큰 부상을 당하거나 쓰러졌을 때는 본능적으로 뛰어나가겠죠. 20여 년 동안 몸담았던 이제 타이거즈 팀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간단히 해주세요. 사실은 어렸을 때 저는 타이거즈 어린이 회원부터 시작을 했고요. 성인이 돼가지고는 첫 직장이 사실은 타이거즈입니다. 그래서 24년 동안 일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타이거즈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타이거즈 구성원은 아니지만, 다시 타이거즈 한 명의 팬으로서 타이거즈가 항상 지역민들과 팬들로부터 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명문구단으로서 정말 더 지금도 명문구단이지만 더더욱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이거즈 팀에 있을 때는 또 우리 선수들을 열심히 트레이닝해 주셨고, 네. 이제는 류현진 선수 옆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또 큰 힘이 돼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자와 분청사기를 만들었던 광주와 전남은 우리나라 도자 문화의 산실입니다. 또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중국 원나라 무역선에서 2만여 점의 도자기가 발굴되기도 했는데요. 이 아시아 도자 문화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설 전시실이 국립광주박물관에 문을 열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하늘을 품은 듯한 푸른 빛깔과 표면에 새겨 넣은 아름다운 장식, 고려의 독보적인 기술이 탄생시킨 상감청자는 세계적인 도자 예술의 백미로 꼽힙니다. 고려청자는 과도기인 분청사기를 거쳐 조선백자로 변모를 거듭하며 때로는 서민들의 애환을 담고 상류층의 풍요와 단아함을 담기도 했습니다. 다양하게 발전해온 우리나라의 도자 문화는 도자기의 재료인 좋은 흙과 높은 온도로 구워내는 기술, 그리고 표면에 바르는 유약이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특히 10세기 무렵 사용을 시작한 유약은 질그릇의 시대에서 자기의 시대를 연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유약을 발견하고 또 높은 온도에서 그 도자기를 구울 수 있는 제작 기술이 발전하였기 때문에 좋은 자기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신석기 시대 토기부터 조선 백자에 이르는 우리나라 도자 문화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설 전시실이 국립광주박물관에 문을 열었습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발굴된 원나라 무역선의 해저 유물도 함께 전시돼 14세기 무렵 동아시아의 도자 예술과 국제 교류 관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200년 정도 늦은 베트남의 자기 문화와 17세기 들어서야 자기를 만들었던 일본의 도자 문화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오는 2024년까지 도자문화관을 새로 건립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아시아의 도자 문화를 연구하고 성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북구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그린로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광주 북구는 어제 용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린로드 오픈식을 열고 보도가 따로 없는 이면도로 등에서도 어린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린로드는 보도 설치가 어려운 이면도로 등 어린이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보행폭만큼 초록색을 색칠해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고려인 3세로 구성된 특성화 과정이 전국 최초로 광주 숭이과학기술고등학교에 개설됩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숭이과학기술고에 따르면 러시아 문화권 고려인 3세로 구성된 스마트 드론 과정이 내년 학기부터 개설될 예정입니다. 학급 정원 22명은 전원 고려인 3세로 구성되며 한국어가 서툰 고려인 3세를 위해 수업에는 동시 통역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숭이과학기술고에 개설되는 고려인 스마트 드론 과정은 고려인만으로 구성되는 공교육 최초의 교육 과정입니다. 전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으로 큰 타격을 받았던 목포와 영암이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또다시 고용절벽에 부딪혔습니다. 정부는 목포와 영암에 지정된 고용위기 지역을 내년 말까지 연장해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와 영암이 한 지역으로 묶여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2018년 5월. 조선업 침체로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고용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원의 안정을 찾은 듯한 고용시장은 올해 들어 코로나19 등으로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올 상반기 목포와 영암 고용률은 55.5%와 65.8%에 그쳤고 반면 실업률은 3.2%와 2.8%로 전남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전 세계 조선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현대 사모중공업의 수주량은 지난해 대비 37%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 고용부진과 지역경제 위축이 심화되자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고 그 결과 내년 말까지로 1년간 연장됐습니다. 각종 지원금이 확대가 되고 또 우리 지역의 희망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력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목포와 영암은 10여 가지 정부 차원의 일자리 지원 대책을 계속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자들은 직업훈련 기간 동안 구직급여 100% 지원과 취업촉진수당 등을 지원받고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들도 고용유지 지원금과 직업훈련 지원금을 지원받고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유예 혜택과 연간 72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습니다. 고용 안정 지원, 일자리 지원, 금융 재정 지원을 통해서 지역 경제 회복 큰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목포시와 영암군이 고용위기 지역 지정으로 3년 동안 지원받은 국비만 각각 400억 원대. 이번에 지정 기간이 1년 더 연장되면서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가능성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MBC 뉴스 김양원입니다.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임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올해 상담을 진행한 노동자 910여 명 가운데 40%가 임금 문제로 상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4대 보험 문제와 징계 해고 관련 상담이 뒤를 이었고 올해 하반기부터 별도로 집계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상담의 2%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전남의 오리 도축장에서 잇따라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장흥 오리 도축장으로 온 전북 고창 농장의 오리를 검사한 결과 AI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는 한편 고창 농장과 도축장 간 이동을 통제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농장 오리들이 지난 11일 출하 전에 받은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던 만큼 출하 전 검사를 거쳐 발급하는 이동 승인서 유효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줄일 방침입니다. 전남에 있는 닭 오리 도축장 8곳 가운데 지금까지 2곳에서 AI가 발생했습니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11일부터 전국 주요 철새 도래지를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196종, 157만 마리의 겨울철새가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환경부는 상세 조사를 위해 조사 대상 지역을 늘리고 전국 지자체와 함께 조류 인플루엔자 예찰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12개 위반 업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밤 10시 이후 영업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4건 적발됐고 밤 10시 이후 내부 영업을 한 음식점과 카페가 6건, 마스크 미착용이 2건 적발됐습니다. 이어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빛가람동 중흥 S클래스 센트럴 2차 아파트 주민들이 72만 1,000원, 나주 금천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이 39만 1,760원, 나주시 노안면 구정 1리 구축마을 주민들이 12만 원, 금안 3리 인천마을 주민들이 20만 8천 원, 계림 1리 계동마을 주민들이 18만 원, 영평 1리 복룡마을 주민들이 10만 4천 원, 계림 1리 덕림마을 주민들이 19만 원, 한평군 신광면 유천 1리 주민들이 20만 원, 함정 1리 주민들이 15만 원, 한평읍 성남 1리 마을 주민들이 35만 원, 기각 3리 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곡성군 죽곡면 반송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고치마을 주민들이 5만 원, 건모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죽성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화양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유복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화순군 도곡면 쌍옥 1리 주민들이 20만 원, 죽청 1, 2 주민들이 30만 원, 원화 1, 2 주민들이 2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날이 정말 춥죠. 오늘도 춥긴 합니다만 어제보다는 기온이 올라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1.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7도 보이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최근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때이른 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오늘은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수준입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또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가오는 주말에는 아침 기온이
기온이 다시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날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밤 사이 광주와 전남 내륙 곳곳에 산발적인 눈비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찬 공기가 불어드는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8에서 12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의 건조함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해지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우니까요.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영하 1도 안팎 보이고 있는데요.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더 낮습니다. 담양과 화순, 나주에서는 현재 영하 4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6도에서 7도 안팎 보이면서 어제보다 3, 4도가량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무안은 영하 2.6도로 시작해 낮 기온 8도 안팎 보이겠고요. 곡성에서는 영하 6도에 가까운 기온 보이고 있지만 한낮 기온 6도 보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일요일 오전에도 산발적인 눈비가 이어질 수 있겠고요. 다가오는 목요일에도 눈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